그 GP가 진동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게 탁 틀게 돼 있습니다. 탁 틀었는데 거대한 폭음이 꽉 하고 들려오면서 휙 하는 게 휘파람 소리가 난 겁니다.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에 보니까 그냥 물기둥이 쫙 하고 올라온 거죠.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물기둥이 한 30m, 그 기록에 의하면 30m, 김을수 원사님은 한 10m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에 30m 돼 있고 제가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0m가 맞습니다. 30m 이상 이렇게 물이 치솟았습니다. 114GP는 높고 그 폭발한 곳은 낮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가 이 평면상으로 425m입니다. 도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은 뭐 한 450m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나고 광소리 나고 휘파람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물이 쫙 하는데 이게 한번 촥 이게 아니고 쫙 하고 올라와가지고 물이 쫙 이렇게 퍼지는 게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10여 초가량 이렇게 물이 낙하산처럼 퍼져가지고 이게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을수 중사는 즉시 이거를 대대에다 보고를 합니다. 대대에다 보고를 하니까 대대 작전관께서 그럼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을수 중사가 9명을 데리고 새벽 5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한 5시 한 10분이나 이 정도에 아마 GP를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이니까요. 날이 그래도 밝지 않습니까? 뭐 비록 비가 오지만. 가보니까 그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주변이 온통 이렇게 포탄 맞은 것처럼 파인 겁니다. 포탄 맞은 것처럼 한 뭐 직경 한 4, 5m 되게 이렇게 파이고 거기에 그 PVC 파이프 조각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검댕이라고 아십니까? 검댕? 숯검댕. 이 초를 켜가지고 불완전 연소되면은 검게 되는 거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불이 연기가 많은데 그 가까이서 이렇게 불을 쬐면 나중에 콧구멍 여기가 새카매지거든요. 그게 검댕입니다. 검댕. 그 검댕이 막 이렇게 뭉탱이 져가지고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화선은 뭐냐면 폭약을 터뜨리기 위한 하고 타들어가는 선 있지 않습니까? 그 도화선 쪼가리가 거기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무언가가 발생한 건 확실한 거죠. 거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폭발한 공이 바로 75-36번 시추공이 되겠습니다. 그 75-36번 공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야 이거 시추공을 더 넓혀보자. 그 내려가 보면 뭐가 발견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시추공을 이렇게 그 당시 3인치 시추공이었다고 합니다. 7.5cm 시추공인데 이거를 8인치로 늘려가지고 뚫고 내려갔는데 뭐 특별한 징후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추공보다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고 조금 더 북한 쪽으로 이동한 곳에 이제 시추를 했는데 그게 27번 공입니다. 공을 시추를 하니까 71m에 딱 도달하니까 얘가 툭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추기 로트가 낙하하는 거죠. 낙하된 순간 가스가 쫙 분출됐는데 그 시추 요원들이 그 근처에 있다가 가스 마시고 순간적으로 질식해가지고 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가스를 마시고 굉장히 농도가 짙은
어떤 그 몸에 해로운 가스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 공동이 있다는 거 확실하고 그다음에 가스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인공적인 건 확실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미군 시추공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니까 이 땅굴에서와 똑같은 그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동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었고, 이제 이게 땅굴이라면 땅굴은 이렇게 축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도 땅굴이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의 GP 방향으로 그 GP 방향으로 한 20m 더 올라간 곳에 또 시추를 하나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도 똑같이 71m에서 낙하가 됐고 73m에서 딱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추공이 20m 간격인데 이게 똑같이 지하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역갱도를 뚫게 된 겁니다. 이 땅굴에서 현대건설이 했는데 3땅굴도 역시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추진은 현대건설이 또 아주 추진력 있게 잘 하고 공사를 워낙 잘하니까 현대건설을 이제 그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280.6m를 이렇게 파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팠습니다. 그래서 한 2몇 m 남겨놓고 마지막 요거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덮어놓고 파고 들어가면 저쪽 본 땅굴에서 북한 애들이 또 뭘 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북한이 이미 폭발을 해가지고 뭐가 튀어나왔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뭐 불비출해 같은 거 설치해 놨으면은 이거 그 마지막 하려고 하다가 그냥 팡 터지면 우리 인원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 27번 공 뻥하고 마창 뚫리는 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거기 뭐 북한 애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이너마이트 60파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터트립니다. 뻥 하고 터트려가지고 안에 뭐 북한군이 있었으면 죽는 거고 무슨 다른 폭약이 있어도 같이 터지는 거고 이렇게 가지고 뻥 터트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뻥 터트리는 그 압력이 세가지고 점 몇 메타 그 두께에 생겼다. 아주 5cm짜리 구멍이 생겼답니다. 구멍이 생겨가지고 구멍으로 물이 하고 이 물총 쏘듯이 이제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땅굴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고였으면은 그 물이 그 5cm 구멍으로다가 물총 쏘듯이 나오는 겁니다. 역갱도로. 그래가지고 뭐 역갱도 자체가 그 본 땅굴보다 20cm 낮게 굴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 뭐 역갱도가 그냥 물바다가 된 거죠. 이 막 시간당 5톤의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5톤 물을 뽑으려면 5톤으로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톤 물 빼려면 한 10톤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10톤으로 막 이제 물을 빼는 겁니다. 물을 빼도 뭐 그 5cm 구멍으로 그냥 한정없이 나오니까 이제 아주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간신히 이제 빼면은 5cm 그 구멍 난 데보다 물이 내려가면은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이게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뻥 하고 터뜨렸습니다. 뻥 하고 터뜨린 게 이제 10월 16일 78년 10월 16일 10시 13분에 뻥 하고 터뜨려가지고 이제 역갱도하고 북한 땅굴하고 이제 그냥 통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땅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물이 왕창 쏟아져가지고 역갱도 이렇게 해서 약간 수평을 한 10m, 20m 유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근데 이게 1m 30까지 물에 침수돼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삼땅굴은 하여간 물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물과의 전쟁.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보조 자료 올리는 거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삼땅굴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뭐 물을 그냥 한정없이 막 시간당 막 뭐 10톤 이상씩 이제 물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땅굴 안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생겨가지고 그 고이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삼땅굴이. 그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그 고인 물을 이제 더 더블로 뽑아내니까 이제 수위가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월 17일 날 이제 하루 내내 이제 물을 빼니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특공조 10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땅굴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땅굴 안에 그냥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진입을 하죠. 이 땅굴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땅굴은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북한 애들이 설치한 그 부비트랩에 8명의 우리 병사들이 희생됐는데, 3땅굴은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북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물을 이제 계속 빼니까 이제 물이 조금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틀 뒤에 이제 10월 19일 날 10시 50 당시 이제 1사단장이던 전두환 소장,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되신 분이죠. 이분이 수색대대장하고 전속부관과 함께 그 적갱도 안에 이제 상황을 파악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120m까지 들어가신 이제 그 이미지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소장이 그 간 120m 들어갔는데 120m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 쪽으로 120m를 이제 계속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수위가 95c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리까지 차는 거죠. 이건 삼땅굴은 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단장은 돌아 나오셨는데, 하여간 물을 엄청나게 많이 뺐고, 그 소탕조도 이제 물을 뺀 상태에서 210m까지 가니까 땅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2m 가니까 수위가 140입니다. 140.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단 종료를 했는데, 거기서 그 수색조가 랜턴으로 쫙 앞을 비춰보니까 한 8, 90m 앞에까지 보이는데 거기서 약간 왼쪽으로 휜 듯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소탕 작전을 이제 중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북한 애들은 이제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저의 분석인데, 왜 그러냐면은 무슨 유튜브나 뭐 방송에 북한 사람들이 위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석탄을 발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저의 분석은 땅굴을 팠는데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귀순을 했지 않습니까? 귀순을 해가지고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굴이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땅굴도 발견돼가지고 완전히 저 체면 손상했죠? 이 땅굴 발견해 또 체면 손상됐습니다. 근데 지금 3땅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땅굴을 허물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땅굴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은 그거를 허물어진 땅굴을 막 파가지고 가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땅굴에 계속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땅굴을 다 이렇게 버팀목을 대면서 아예 그냥 광산을 하나 뚫는 개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그때는 뭐 북한이 야 그건 니네가 뚫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거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 땅굴 안에다가 엄청난 뭐 폭약이니 휘발유니 뭐 다이너마이트니 TNT니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폭약을 엄청나게 그 남쪽에다가, 이 땅굴이 이렇게 남쪽으로 오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폭약을 설치해 놓고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죠.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물은 수평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끝에 공기가 어마어마한 기압으로 뭉쳐집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광업진흥공사의 전문가한테 이런 상황을 물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즉사. 그 기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압축이 됐는데 북한 애들이 여기 터트린 겁니다. 터트리니까 이 압력이 너무 세니까 3땅굴하고 가장 가까운 공이 75-36번 공이 15c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15cm 떨어진 공으로 위로 솟구친 거고요. 이게 휘발유나 뭐 폭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불완전 연소했습니다. 불완전 연소하니까 검댕이가 생기면서 검댕이가 3땅굴 벽면을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코팅을 해버린 겁니다. 이 석탄으로 발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코팅이 돼가지고 가서 긁어도 안 떨어집니다. 검댕이가. 고온, 고압으로 코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국 측에서 수색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3땅굴에서 계속 물을 고이게 한 겁니다. 물을 북한 쪽에서 안 풀면 물이 계속 고이거든요. 왜 고이냐? 3땅굴 바닥 자체가 해발 높이보다 한 40여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 계산, 추정 계산으로 한 40여 미터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수면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물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북한 쪽으로 이제 진입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3땅굴이 발견돼 가지고 78년 10월 26일 날 15시 27분에 국내외 보도진 95명, 여기는 외국 기관 37명을 초청해 가지고 땅굴 자체를 전 세계에다 공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땅굴을 보니까 땅굴은 높이는 1.8에서 2.0m, 폭은 2m에서 2.1m. 그러니까 이 땅굴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땅굴보다 조금 높이가 낮습니다. 이 땅굴보다요. 예, 폭은 약간 넓은 느낌이 듭니다. 폭은요. 예. 그래서 이것도 화강암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남쪽으로는 어떤 기록에는 435m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450m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450m든 뭐 435m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 50m 정도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굴은 소위 말해서 수평경입니다. 1땅굴도 수평경이죠. 근데 이 땅굴은 수평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파고개서 약간씩 올라온 겁니다. 수평이라고 해서 완벽한 수평이 아니고 약간 북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흙 같은 거 실으면 내려갈 때 잘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경사가 지면은. 근데 경사가 세면은 그냥 가속이 붙어가지고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3이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3땅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해발 뭐 김부성 씨가 증언한 거에 따르면 한 50m 정도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50m 뭐 이렇게 내려간 건지 이렇게 즉각 수직 깊이가 50m인지는 그 기록에 부정확합니다. 그 당시 그걸 좀 더 자세히 김부성 씨에게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뭐 이런 그 아주 디테일한 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 가지고 잘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쉽죠. 지금도 김부성 씨 제가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 기관에서 저하고 연결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만났습니다. 어쨌거나 이 3땅굴은 총 길이가 1635m를 팠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침투 능력은 시간당 3만 명인데 땅굴이 넓어가지고 상당한 중화기까지 땅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땅굴하고 2땅굴에서 인명피해가 각각 8명씩 발생했는데 3땅굴은 인명피해가 없이 땅굴을 찾았습니다. 이게 천만다행이죠. 3땅굴은. 3땅굴에서는 을지무공문장을 김을수 중사가 받았고
1계급 특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상병이 병장됐고요. 황기익 상병 1병은 상병됐습니다. 충무는 김덕훈 하사겠죠. 근데 중사가 됐고, 화랑무공은 김용기 대위, 오영수 대위, 이문희 중위.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여기 총 책임자가 1사단 작전부사단장 박명철 준장님이신데, 이분은 무공훈장을 받지 않으시고요.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으셨습니다. 천수장은 충무 무공하고 격이 같은 겁니다. 근데 충무는 무공훈장이고 천수는 보국훈장입니다. 그리고 사단장 전두환 소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분들이 그 무공훈장을 받지 않고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신 좀 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땅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육군 공식 기록에 3땅굴은 1978년 10월 17일, 10월 17일이 그 발견한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월 17일이 뻥 뚫린 날 말고 10월 그 다음 날 특공조가 보트 타고 들어간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 3땅굴이 발견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땅굴 발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고요. 이 3땅굴 발견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반 9.25 전투 명령 김일성의 그러면 7.4 남북 공동 성명 그게 있었는데 이 땅굴 지역에서 소리 났다. 그런데 김무성 씨가 3땅굴 지역에서 넘어왔다. 그런데 연천에서 1땅굴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다시 철원에서 2땅굴을 발견했다. 그때까지도 3땅굴은 발견을 못했다. 그러다가 15-36번 공이 뻥 하고 터지는 바람에 그때까지 82개 공을 시추를 했음에도 발견을 못하다가 발견을 했고 발견한 이후에 8개 공을 더 시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창 뚫린 그 공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주변 공까지 해가지고 8개 공을 더 시추해가지고 3땅굴은 총 80개 공을 시추를 했습니다. 4땅굴은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6개 공만에 발견을 했고 깊이도 가장 깊은 145m가 천장이고 제가 분석한 건 바닥 147m에서 소리 납니다 했거든요. 그 147m까지 이거를 맞춘 거죠. 6개 공만에. 그러니까 시추공 그 개수 자체도 뭐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이 땅굴이나 3땅굴은 그냥 소리 났는데 또 귀순자가 여기다 한 곳을 그냥 이렇게 뚫은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굴 발견의 그 개략적인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짚어봤고요. 3땅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3땅굴에는 다른 땅굴에서 볼 수 없는 시추공 폭파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데 아쉽게도 제가 땅굴과에 있으면서 이거를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지? 기록이 없어요. 분석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40여 년 이상을 그거 왜 그랬을까? 그게 무슨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1부고 이제 2부에는 과학기술적 분석을 제가 할 겁니다. 과학기술적 분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시추공 폭발은 아닌데 물기둥이 솟은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있었던 7사단입니다. 7사단에서 83년, 84년, 85년까지 하계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 왜 그럴까? 이렇게 했지만 그걸 분석을 해낼 수 없었는데 3땅굴을 가지고 7사단을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7사단이 바로 다음 땅굴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4땅굴이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고 상급 부대에서는 뭐 더더욱 아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3땅굴을 철저하게 분석한 이유가 바로 제5땅굴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4땅굴은 찾았지만 이제 5땅굴 이제 찾고 6, 7까지는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1부로 만들었고, 곧 이어서 제 2부도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3땅굴 발견 스토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4땅굴을 1989년 12월 24일 기술적으로 147m에서 그 위치를 밝혀낸 예비역 최태선 중령 터널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